안녕하세요, 치과북입니다. 오늘은 약간 미국 주식이라는 채널 주제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주식이랑 완전히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험금 낼 돈으로 미국 주식을 운용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다룰 거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보험의 정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구글에다가 보험이라고 치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다수의 경제 주체가 협동하여 대비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예상치 못한 위험을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대비하는 것이죠. 보험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보험을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위험에 대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입니다. 즉,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기불가의 피해를 막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보험의 핵심 기능이라 생각해요. 발생 빈도가 낮고 막상 발생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것들까지 굳이 돈 내고 보험으로 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비용이에요. 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고요. 돈 되는 금융상품을 파는 곳이지 우리의 안녕과 행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험이 인생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더라도 무작정 보험을 늘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해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종류의 보험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논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저 따라 하실 필요 없고 그런 목적의 영상도 아닙니다. 네, 1순위는 실손의료보험, 줄여서 실비입니다. 실비는 거의 모든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 우리의 치료비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데요. 건강보험과 실비만으로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치료비의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다른 어떤 보험 상품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적이고 가입자에게 유리하고요. 보험을 딱 한 가지만 들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실비보험을 선택할 거예요. 보통 병원 치료비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죠.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과 일부 본인 부담분이 존재하고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은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분과 비급여 항목 일부를 보장해 주는데요. 현 시점에서 가입 가능한 실비보험의 경우에 급여 항목의 80%, 비급여 항목의 70%까지 보장합니다. 제가 앞서 보험을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위험에 대해서만 대비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죠. 실비보험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위험뿐 아니라 거의 모든 위험에 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실비보험만큼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순위는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이 치료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해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비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질병에 걸렸다고 가정할게요. 치료비만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나 장기간 치료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생계 유지를 위한 현금 흐름이 막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때 진단비 보험을 통해 받은 거액의 돈이 우리 인생의 재기불가의 충격을 막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주요 질병들에 대해서 진단비 보험 말고도 수술비나 입원 비용을 보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최우선 순위는 진단비 보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술비나 입원 비용은 가족력이 특히나 많아서 너무 걱정되는 게 아니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좋은 얘기만 잔뜩 해놓고 좀 이상하죠. 잠시 후에 제가 현재 가입한 보험과 가입할 보험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들지 않은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3순위는 사망보험, 그 중에서 정기보험입니다. 사실 사망보험에는 정기보험 말고도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것이고요. 종신보험은 이름 그대로 종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이에 무관하게 언제 사망해도 보험금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종신보험이 조건으로만 보면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또 좋은 만큼 보험료가 훨씬 비싸기도 하고요. 사망보험을 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망보험을 듭니다. 배우자가 당장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상황에서 자녀마저 아직 어리다면 가장의 죽음은 상당히 치명적이죠.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생계유지에 문제 없는 정도의 부를 축적했다면 어떨까요? 또한 자녀가 이미 장성해서 밥벌이를 하는 중이라면 또 어떨까요? 그때도 사망보험금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보험금이 없으면 내 배우자와 자녀가 살아갈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기야 하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보험은 비용입니다. 있으면 좋은 정도를 위해서 오랜 세월 큰 비용을 부담하는 건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사망보험을 든다면 자녀가 장성해서 밥벌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그 시기에 맞추어 정기보험을 들 것입니다. 종신보험 대신 정기보험을 택해서 남은 현금 흐름은 미국 인덱스 펀드든 뭐든 잘 운용해서 자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보험이 정말 많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화재보험, 치매 간병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저축성보험 일체 등 실비보험을 베이스로 삼아서 다른 보험들은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신중하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험에 따라서 만기 환급형이냐 혹은 순수 보장형이냐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순수 보장형을 추천드립니다. 언뜻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는 말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환급금은 결국 우리의 돈입니다. 만기 환급형 보험의 비용은 순수 보장형보다 당연히 더 비싼데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환급금을 받는다고 쳐도 돈의 가치는 인플레 때문에 하락할 것임이 분명하기에 결코 이득이 아닙니다. 차라리 만기 환급형 보험들 돈으로 순수 보장형에 가입하시고 그 차액은 직접 운용하는 게 낫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험사는 공익성을 띈 기업이 아닙니다. 저렇게 만기 환급을 해 주어도 이득이라서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시로 제가 가입한 보험과 가입할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서 강조했듯이 제 환경을 고려해서 가입했습니다.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현재 한국식 나이로 29살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흡연 전혀 하지 않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술은 회식 때 가끔 마시는 정도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술자리 갔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집과 회사, 운동시설 이렇게 세 군데만 오가는 단순한 삶을 살고 있고요. 다행히 직장이 안정적이어서 수입에 급작스러운 변동이 생길 확률은 적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의료 관련 복지도 제공해 주어서 감사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현재 가입한 보험은 운전자 보험, 월 5,000원 정도 하는 보험이 전부고요. 실비 보험은 곧 들 거예요. 30살 전후로 들 계획입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들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자꾸 놓치네요. 사망보험은 제가 미혼이고 책임질 사람도 없으므로 당장 생각이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보험을 들어야 한다면 정기보험을 들 것입니다. 3대 질병 진단비 보험도 역시나 가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준필수라고 해놓고 가입을 안 하는 것은 제 환경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제 나이가 29이라고 했죠. 만으로는 28세입니다. 암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확률은 암을 제외하곤 50세 이상이 90%에 가까웠고요. 암의 경우에는 45세 이상이 85% 정도입니다. 지금 제 나이에 걸릴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무리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에 열중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병이 발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 케이스에 가까운 확률을 대비하고자 돈을 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보험금 낼 돈으로 훌륭한 절세 계좌인 ISA를 활용해서 미국 인덱스 펀드를 운용 중입니다.
운용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요. 나스닥 100과 S&P 500 ETF를 적절히 섞어 놓았습니다. 현재 투입 원금은 330만원 정도에 단순 수익률은 20%를 넘었고요. 총 평가액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달 10만원씩 투입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만 45세 전후에는 3천, 4천 정도의 규모를 형성할 거예요. 진단비 보험과는 달리 만약 제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건강관리 열심히 잘 해야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소 민감한 내용들이라서 컨텐츠 기획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다행이고요. 보험에 대한 관점은 정말 다양하니까 제 영상 말고도 여러 영상이든 글이든 책이든 많이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길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